안녕하십니까. 연세대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권준욱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미국 의사협회지에 오리지널 인베스티게이션의 하나로 응급실에서 C형 간염의 스크리닝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제목이 Hepatitis C Screening in Emergency Departments. 사실상 응급실에서 우리가 시술을 하거나 뭐 대처를 할 때 C형 간염과 같이 백신이 없고, 더군다나 또 물론 치료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충분히 진료 치료 과정에서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전에 이걸 감지하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의 의료진이 충분히 이 행위를 수행하되 보호는 최선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이 연구에서 한 14만 7,498명의 멀티센터로 베이스를 해가지고 타겟티드 스크리닝과 난 타겟티드 스크리닝. 타겟티드 스크리닝은 아무래도 뭐 약물 중독자나 여러 가지 사례로 고위험군을 우리가 찝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C형 간염 스크리닝을 하고 이제 시술을 진행하는 것과 난 타겟티드, 그냥 뭐 랜덤하게 모두 다 스크리닝을 하는 것. 당연히 효과적인 것은 non-targeted hepatitis C 스크리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약 400만 명이 C형 간염 양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퍼센트가 좀 낮죠. 그리고 그 400만 명 중에도 아직은 한 100만 명 가까이는 자신이 C형 간염 환자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미국의 응급실에서의 스터디에 따르면 일단은 C형 간염 스크리닝을 난 타겟티드로 함으로써 위험을 더 줄일 수 있다. 난 타겟티드 C형 간염 스크리닝이 릴레티브 리스크가 1.34 정도 되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물론 p-value가 0.02니까 좀 아슬아슬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논문에 주목하는 이유는 꼭 C형 간염만은 아닙니다. 감염병이라는 게 혈액이나 체액으로도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감염병이 특히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응급실에서 예를 들어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그 SFTS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서 한 7명의 의료진이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스탠다드 프리코션, 표준주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다반사로 생길 수 있습니다. 워낙 긴급하니까 빠르게 우리가 그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표준주의라는 거는 개인 보호구, 하다못해 장갑부터 가운부터 마스크부터 고글부터 페이스 쉴드부터, 다만 행위 중에는 주사 바늘을 꽂거나 뺄 때 이제 또 상처가 생겨서 전파가 될 수 있고, 날카로운 기구 사용 시에도 될 수 있고, 다만 노출이 되면 즉시 신체 부위를 세척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환자를 분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전에 의료진에 대해서는 B형 간염이라든지 제가 주장하는 거는 코로나, 인플루엔자, 가용한 백신은 다 무료로 접종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의 질병관리청도 그렇고 미국 CDC도 그렇고 갖가지 고위험 감염병에 대해서는 다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더 우려하는 거는 이제 이번에 SFTS도 아마 CPR, 심폐소생술 단계에서 위급한 환자가 왔는데 그거 어떻게 다 따지겠습니까? 또 의식도 없고. 그럼 이제 결국은 의료진이 CPR에 나서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뭐 혈액이나 체액이나 이런 것들이 튀면서 아무리 뭐 개인적 PPE를 한다 해도 방수성 가운이나 장갑이나 고글을 끼고, 그렇지만은 인공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또 뭐 에어로졸도 생성되고, 또 기도를 삽관하거나 흡입할 때 따라서 기도 삽관 등을 시행할 때는 일단 인력도 최소화해야 되지만 CPR 전체 과정이 노출을 최소화하는, 한 번에 성공시켜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권고를 하는데, 결국은 뭐 손위생을 철저히 한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노출 사고 발생했을 때 사전 교육이라든지 다 좋은데 사실은 인공호흡 시에 감염을 예방하는 방안은 어찌 보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보면은 직접 입으로 하는 인공호흡을 권장하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CPR의 교육 시에는 이거를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특정한 감염병의 위험, 즉 HIV나 HCV나 HBV나 감염 위험이 높으면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위험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인공호흡도 앞으로는 그 표준 가이드라인 자체가 그 기구를 보조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포켓 마스크를 하고 한다든지 백밸브 마스크를 사용한다든지 하다못해 기계적 인공호흡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미래로 가야 되는데, 의료진이 그 훈련된 인력에 의해서 시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의 논문을 보면서 C형 간염을 응급실에서 스크리닝하는 내용으로 실렸습니다만, 앞으로 진짜 엄중한 환자, 위중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의료진들을 혈액이나 체액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숙제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지침을 더 보완해야 될 그런 과제라서 오늘은 자마의 논문과 함께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